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대안교과서 제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교과서가 현실화되면 대안교과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자 전북교육청은 곧바로 대안교과서 제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원과 광주교육청도 대안교과서 제작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미 14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가운데 10곳 정도가 대안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안교과서 제작은 지역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응 수단입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현실화되면 대안교과서가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정과 대안교과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기준은 국정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학교에서 우리가 1차고사, 2차고사 같은 대신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자체의 대안교과서의 내용을 출제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를 출제했을 경우에는 그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죠.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무시하고 대안교과서를 가르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느 1, 2, 3, 4, 5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이냐는 것은 교육과정 내 임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대안교과서에 있는 관점을 답으로 그 교사가 생각했다면 그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정화된 상황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대안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자기 아이들의 수능이나 내신 성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정부와 야당 정치권, 정부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정화에 앞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국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 초부터 서해안 지역을 잇는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전북은 열차의 상하행 배차 간격이 짧아 관광열차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서해 금빛열차가 종점인 익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온돌방 형식의 객실과 조격시설, 카페 등을 갖춘 금빛열차는 하루에 상하행선 한 차례씩 운행합니다. 금요일이고 관광철이지만 익산역에 내리는 이용객은 10여 명뿐입니다. 그나마 다른 기차로 갈아타기 위한 환승객이 대부분입니다. 보성까지 가야 되는데 보성 가는 게 하루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익산에서 가는 게 이게 시간이 딱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익산역 승객이 적은 데는 열차 시간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익산역에 12시 5분에 도착한 열차는 오후 4시 20분에 다시 익산역에서 용산으로 되돌아갑니다. 익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점심시간을 빼면 3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역과 온양역에서는 최대 9시간까지 머물 수 있도록 길게 배정했습니다. 예, 아산이 이제 내려갈 때는 아침 9시 49분 출발입니다. 아산은 상행 출발 시간이 6시 42분이고요. 체류 시간이 짧은 익산역과 군산역에서는 관광열차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체류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오셔서 점심 한 끼 드시고 올라가시는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북과 충남의 8개 지역을 통과하는 금빛 관광열차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충남 쪽에 치우쳐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도로와 철도 예산이 대구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의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가 대구 경북의 내년도 도로와 철도 예산으로 국토부에 신청한 1조 7천억 원보다 5천억 원이 늘어난 2조 2천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5,750억 원을 신청했지만 오히려 81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증액된 예산의 37%가 대구 경북에 몰렸다며 기재부가 정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전이 오늘 강원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날인 오늘 개인과 단체 종목에서 고루 선전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96번째를 맞은 전국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8,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전북선수단은 1,100여 명의 선수들이 46개 종목에서 메달을 다툽니다. 사전 경기에서 24개의 메달을 따낸 전북은 종합 12위를 노리며 내심 10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급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체중 조절 철저히 기해서 또 기록 종목도 여기 그 바람이 날씨가 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그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대회 첫날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쓸어 담은 유도를 비롯해 역도와 볼링 등에서 선전을 펼쳤습니다. 학생부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일반부에서 특히나 진안군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올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종목에서는 초반부터 대부분 강팀과 맞붙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축구에서 서남대가 승부차기 끝에 인천대를 상대로 첫 승을 신고했고 여자 일반부 세팍타크로도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대회 둘째 날인 내일 전북 선수단은 수영과 레슬링 등에서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립극단이 스페인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 어느 계단 이야기를 무대에 올립니다. 전북 출신 민화작가 신동식 화백의 전시회와 용담댐 수몰민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1919년 스페인의 허름한 연립주택. 연극은 같은 건물, 같은 계단을 공유하는 네 가족의 삶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의 역사적 격변기였던 1919년부터 49년까지 30년의 세월을 따라가며 노동자 계급의 희망과 좌절, 사랑과 배신을 담아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 독재라고 하는 부분,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스페인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꿈을,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일제강점기 때 건물 대부분이 헐려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경희궁의 전경이 세밀하게 묘사됐습니다. 진귀한 책과 문방구를 그린 책가도는 배움에 대한 선비들의 열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북 출신의 민화작가 신동식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20여 점의 민화작품을 선보입니다. 수백 년 세월 마을을 지켜왔던 당산나무가 뽑히는 순간을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듯 지켜봅니다. 마을의 교회당은 종탑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진작가 김혜원은 1997년부터 2년간 용담댐 수몰마을과 주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 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강 씨가 운전을 하자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가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받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주말인 내일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